자, 오늘은 저희 그림 파킹 통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 가정에 어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적힌 그림이나 GIF나 캘리그라피나 템플릿을 만들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셨는지 등등을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 순서가 이렇고, 요거 4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 처음 올렸던 내용 그대로고요. 이제 9시 20분 이후에는 Q&A랑 아주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파킹 통장이란 뭔가, 혹시 파킹 통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신가요, 혹시? 진짜요? 그러셨구나. 제가 요즘에 또 이제 그림 외에, 맞아요. 제가 이제 그 그림 외에 재테크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킹 통장은 그냥 말 그대로 파킹, 살짝 주차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예금에 넣어 놓으면 보통은 이제 6개월이나 뭐 한 달이나 이렇게 기간 이후에 저희가 돈을 찾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자를 붙여서 저희가 이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킹 통장은 100만 원을 넣어 놓으면 근데 매일매일 이자가 나와요. 그게 파킹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돈을 당장 어디 쓸 데는 없지만 조금 한 달 뒤에, 뭐 2달 뒤에 이렇게 필요할 거야. 그럼 이거를 잠시만 넣어놔도 돈이 나오는 통장. 그게 파킹 통장이거든요. 보통은 그런 파킹 통장이 돈을 많이 놓아두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도가 1억이다. 뭐 요런 통장도 있고, 이게 많이 파킹 통장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뭐 1,0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한도가 작아지거든요. 그걸 저희가 파킹 통장이라고 불러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이고, 그 외에서 뭐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이자율이 센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이 웨비나가 끝나고 그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뱅크를 쓰거든요. 최대 1억까지인가? 뭐 몇천만 원까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뭐 내가 진짜 당장 쓸 필요가 없다.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우리가 부가세를 내기 전에 세금 등을 거기다가 넣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세금 모아가지고 또 그게 또 이자로 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웨비나 끝나고 파킹 통장 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이제 넣어놔도 이자가 작게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개념을 저는 요 그림으로 넣어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냥 파킹 통장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시드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냥 돈을 아예 안 넣어 놓으면 이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림 파킹 통장은 뭐냐? 돈 대신에 그러면 그림을 넣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계속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저희 미리 캠퍼스 돈 받는 것처럼 몇 원씩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킹 통장도 1.6%인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어놔도 뭐 얼마 많이 주진 않는데, 그냥 그거를 우리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 놓으면 이자 진짜 작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파킹 통장에 넣어 놓는 것만 해도 이자가 뿔잖아요. 몇백 원이라도. 그래서 돈을 그냥 어딘가에 이게 딱 장소만 딱 정해줬을 뿐인데, 이게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개념은 우리 작가님들이 그냥 아이패드 사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그렸는데, 이거를 어디 이렇게 돈 되는 사이트에 올리지 않고 그냥 아이패드 갤러리에 놔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에 돈을 놔두는 건 그냥 아이패드 갤러리에 혹은 갤럭시 폰에 그냥 그림 끄적끄적해서 내 갤러리에 나만 볼 수 있게 놔두는 게, 이게 너무너무 이제 시간 낭비, 그러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린 것들을 어딘가에 장소만 바꿔줘도, 걔가 있는 장소만 바꿔줘도 얘가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의미에서 그림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부산에서 작게 상세 페이지 전문 디자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포토샵이라든지 어도비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분야랑도 좀 친했고, 직접 촬영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소를 알게 된 케이스예요. 예, 뭐 요소가 뭐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제가 디자인 기업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 자, 여기 보시면 왼쪽이 보통 이제 의뢰인들이 기획서라고 해서 주거든요. 기획서 해서 주면 이렇게 제품을 배치를 하고 텍스트를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처럼 포토샵으로, 저는 옛날에 포토샵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요소가 뭘까요? 여기서 요소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전체 디자인을 할 필요는 없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스크 그림도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맞아요, 맞아요. 요런 세균, 그리고 물방울, 그리고 여기 방패 보이시나요? 이 방패도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올리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디자이너를 하면서 사실 이런 거 막 사용을 하는데, 뭐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고요. 구독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제가 직접 너무 급하면 제가 직접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직접 그리는 것들은 여기에서 시안을 보냈는데 다른 걸로 해주세요 해서 또 안 쓰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그거는 이 계약 관계에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모아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2022년쯤에 미리 캠퍼스 기여자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캠퍼스 기여자라는 게 생겨서 이거 재밌는 시스템이네 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미리 캠퍼스 기여자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디자이너 하다 보니까 스톡 작가라는 것도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방에도 그렇고 좀 보다 보면은 디자이너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업의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였지만 뒤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연사를 맡아주신 작가님들 중에서는 주부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로 시작했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또 주부로 활동하시다가 하신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또 시작하구나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쓰는 거, 이렇게 시안에서 탈락한 애들을 저는 주로 올렸어요. 왜냐면 계약 관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돈 받고 팔았다라고 하면 올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 미리 캠퍼스 기여자로 처음에 눈을 뜨긴 했는데요. 제가 저의 디자인 생활까지 포함을 하자면 크라우드픽부터 시작을 했던 게 맞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크라우드픽에서 직접 이런 요소들을 돈 주고 샀어요. 왜냐면 상세 페이지 아까 디자인할 때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작가님들 내가 일상에서 겪는 것들을 하찮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주고 산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의뢰를 받아서 디자인 직업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근데 스마트폰 케이스에 비포 애프터가 필요한데 비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케이스가 누렇게 뜬 거,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크라우드픽에서 산 적도 있어요. 이거 작가님들도 그냥 이게 돈이 되겠나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에너지가 되고 이게 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찍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사용될지 모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찍으셔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팁들이 있겠지만 우리 작가님들이 자꾸 기분 좋은 것들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쁜 것들만 올려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상세 페이지나 카드 뉴스나 뭐 여러 가지를 할 때는 예쁜 그림만 돈 주고 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하나 그리더라도 자꾸 웃는 거, 행복한 것만 그리거든요. 아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뭐 좌절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많이 쓰이는데 현저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선을 좀 가져보시면은 정말 그릴 게 많거든요. 다들 예쁜 것만 그리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감정들도, 이제 그런 안 좋은 감정들도 사실 뭐 심리 관련한 그런 업체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필요하고요. 근데 현저히 작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크라우드픽으로 먼저 업로드는 하지 않았어도 크라우드픽에서 구매는 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캠퍼스 기여자로 이제 제가 스톡 작가에 입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톡 작가는 그냥 쉽게 말해서 요런 세균이나 요런 물방울이나 요런 작은 그림들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톡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도 스톡의 일종이고요. 영상도 그렇고 이제 다 전부 다 업로드가 가능한데 저희는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림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그림이
뭐 아이패드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이패드 없어도 되고요. 갤럭시 탭 있어야 돼요? 아니요. 없어도 되고요. 우리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은 뒤에 연사님이 따로 또 알려주실 거예요. 직접 이렇게 그리는 것도 다 보여주실 거거든요. 저는 전체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 기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또 생겼냐? 툴디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툴디라는 게 생겼는데 이 툴디도 미리 캠퍼스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툴디에서 슈퍼브 크리에이터라고 등급이 가장 높은 애가 있는데 미리 캠퍼스 기여자는 누군가가 써줘야지 나한테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툴디의 슈퍼브가 되면은 누군가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세균이나 물방울 그려서 업로드해도 돈을 받아요. 그래서 슈퍼브 크리에이터는 그래서 2D는 저는 수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뭐 등급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다른데 오늘은 전체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니까 요렇게 있다. 그리고 미리 캠퍼스 기여자랑 2D랑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캔바 크리에이터라는 거를 뽑는 시즌이 왔었어요. 지금은 안 뽑지만 시즌이 왔었을 때 요거 두 개 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플러스로 아까 상세 페이지 제작했던 것들 몇 개 추려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이제 캔바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캔바 크리에이터한테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때는 뭐 추천 제도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도움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준비해야 될 건 내가 상세 페이지나 템플릿을 만들 수 있다라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로 저는 이 두 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캔바 크리에이터까지 하고 있고 저는 스톡 작가가 이제 예전에는 부업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뭘 하는 사람이냐면 미리 캠퍼스 기여자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미리 캠퍼스 자체로 저는 수익을 얻는 구조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우리 작가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요소 및 태블릿 제작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나중에는 이 미리 캠퍼스라는 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수익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소 및 템플릿 제작은 드로잉, 그 디지털 드로잉으로 수익화를 경험해보는 첫 번째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카드 뉴스에 올렸듯이 이런 식으로 요소나 템플릿이 좀 돈이 되네? 라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미리 캠퍼스라는 걸 토대로 챌린지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미리 캠퍼스 강의를 나가기도 합니다. 강의 그거 엄청나게 전문가여야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전문가적 마인드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막 공부를 엄청 막 2년, 3년 해야 되고 막 엄청 뭐 엄청나게 내가 막 엄청나게 막 미리 캠퍼스의 기능을 막 엄청나게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미리 캠퍼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능 숙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진짜 한 달도 안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들이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세요. 물론 책임감 있게 접근하는 것은 전 너무나 멋진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가님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작가님 너무 멋져요. 혹시 강의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의심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러니까 뭔가 뭐 사기꾼 이런 거 다 제치고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남이 봤을 때 우리 작가님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속 깊은 것으로 아니 왜 나한테 강의 제안을 해? 뭐야? 왜 저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그 뭐 릴스나 여러 가지 작품을 보고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제안한 사람도 무안해져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때 이 작가님이 너무 멋진데 잘하고 계신데? 라고 했는데 막 자신 없고 저는 아직 그럴 깜냥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안을 주는 사람의 눈을 한번 믿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안이 왔잖아요. 제안이 왔으니까 저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제안이 아니더라도 저는 부산에 살거든요. 부산에 사는데 생각보다 각 지역별로 굉장히 대단한 이런 지역별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울산에 산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생각지도 못한 뭐를 뽑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뭐 서포터즈, 뭐 강사, 청년 강사, 디지털 강사, 우리 마을 강사 진짜 실제로 있어요.
이게 서울 쪽은 잘 모르는데 지방은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 예산을 받아오고 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게 교육 쪽이든 어느 쪽이든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확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는 그거 있어요. 마을 강사. 마을 강사라는 게 있고 디지털 강사 쪽도 있어요. 뭐 서구청이나 뭐 이런 북구청이나 뭐 요런 데 들어가 보시면 있고 혹은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강사 모집은 항상 해요. 항상 하고 거기에 강사 모집뿐만 아니라 강사 등록을 하라는 게시판도 있어요. 그런 게시판에 본인 포트폴리오 하나 올려놓으시면 그거를 나는 그럼 강의할 게 뭐야? 그랬을 때 저는 미리 캠퍼스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뭐 캔바도 있고 미리 캠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일단 미리 캠퍼스를 하고 있으니까 미리 캠퍼스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내가 엑셀이 좀 잘한다? 파워포인트를 잘한다? 그러면 그걸로 등록을 해놓으세요. 등록을 해놔야지 이걸 제안하는 사람은 이 작가님이 이런 것도 할 줄 아는 거지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캠퍼스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작게 제가 비용 절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저는 미리 캠퍼스로 지금 오늘 하는 PPT도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텀블벅이나 와디즈나 이런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 상세 페이지도 거의 80%는 미리 캠퍼스로 다 만들죠. 여러분들 어제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디만사 계정에 올라온 카드 뉴스 다 미리 캠퍼스로 만들어요. 저는 뭐 클로드 이런 것도 다 안 쓰고 미리 캠퍼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비용 절감이다. 내가 내 스스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이 능력 자체가 내가 전공자라서 아니요. 저 비전공자입니다. 저 경영학과 나왔어요. 저는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학과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용 절감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끝에 나올 템플릿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템플릿 자체가 디자인을 배운다라는 거고 디자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영위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요. 작가님들 진짜 제가 클라이언트 만나면 배너 조그만한 거 본인이 못 만들어서 저한테 5만 원, 6만 원 주고 맡기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진짜 10분, 20분 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이면서도 비용 절감을 해주는 최고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드로잉으로 수익화를 맛보셨으면 반드시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파킹 통장에서 조금 이제 번외로 조금 넓은 의미인데 저는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요소가 지금 700개도 안 됩니다. 지금 665개 업로드 된 거 보이시죠? 화면에? 665개가 업로드가 됐는데 매달 거의 3만 원 가량의 금액이 나오거든요. 에게 이러실 수 있거든요. 에게 저게 뭐야? 나는 스레드 봤더니 월 100만 원 버시고 막 월 500만 원씩 버시는데 어머 쟤는 지금 3만 원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버시겠어요? 버실 수도 있어요. 상위 한 5%, 5%다. 거의 상위 2% 정도는 되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평균의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완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3만 원이 여러분들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냐면 예금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어야지 한 달에 21,150원을 버시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을 때. 근데 저는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이 한 달에 1,000만 원 했을 때 1년 넣어놓으면 제가 3% 금리로 쳐줬어요. 3% 금리로 쳐줬을 때 15.4% 뭐 다 떼고 그러면은 1,025만 3,800원이 이자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12개월로 쪼갰더니 21,15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700개도 안 올렸는데 한 달 이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3만 원이 애게라고 부르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사무실의 전기값이 지금 6월, 제가 4월, 5월이요. 전기값이 17,000원, 18,000원 나왔어요. 제가 에어컨도 안 트고 뭐 전 더위를 별로 안 타니까 그거 안 했더니 17,000원, 18,000원 나왔어요. 그럼 전기세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지. 누군가한테 치킨값일 수도 있지. 여러분들 작은 돈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취감을 얻는 것 자체에 좀 크게 반응을 하시고 이게 쌓이다 보면 저는 665개에 3만 원인데
다른 작가님은 뭐 500개 올렸는데 1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뭐 그림 퀄리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왜? 본인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간단하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3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사님께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다음 연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림과 GIF를 이제 그 중점적으로 하시는 우리 루시 작가님에게 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좋아요. 제가 강의 시작 전에 제 소개 간단히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의 활동명은 이제 플레이브 루시의 사각사각인데요. 이제 줄여서 루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리 캔버스를 비롯해서 툴디, 크라우드픽, 유토 이미지, 통로 이미지 등등 총 8개의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디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챌린지 중에 하루 30분 꼼지락 GIF 루틴과 이제 다부디님과 정희 작가님과 함께 운영하는 인스타 스티커 만들기 챌린지를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작가님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살짝 떨려요. 네. 이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네, 제가 할 거는 이제 오늘 움직이는 그림으로 시작하는 GIF 콘텐츠 수익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GIF는 이제 쉽게 말하면 움직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GIF를 만들고 판매하면서 그렇게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리 캔버스에서 왜 GIF인지, 또 GIF 수익은 어떤지, 그리고 GIF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오늘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좋아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화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직접 제작해서 미리 캔버스에서 승인받은 GIF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바람개비, 음표, 하트, 뭐 반짝이, 태극기 이렇게 선물 상자 등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션들이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GIF라고 해서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막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움직임만 들어가도 충분히 GIF 요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반 요소뿐만 아니라 이 GIF도 왜 같이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익 단가예요. 요 GIF는 일반 요소에 비해서 GIF 요소 판매 단가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 일석이조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요거는 뭐냐 하면 GIF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GIF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GIF 안에 있는 장면들을 몇 개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일반 요소로도 등록하면서 이제 자산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모티콘 작가로서의 확장입니다. 이제 GIF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으로도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디만사에서 GIF 챌린지 참여하신 어떤 작가님께서 그 챌린지 이후에 OGQ 이모티콘 제작하실 때 움직임이 있는 GIF 형태로 제출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이 이제 챌린지 듣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작가님만의 이 수익 확장에 적용하신 것이 굉장히 뭔가 대단하시고 챌린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스타 브랜딩이에요. 지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통해서 크리에이터 심사 승인이 되면은 이제 내가 만든 GIF를 등록하면 인스타그램에서 내 그림을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4가지를 몇 가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GIF 요소 단가예요. 지금 여기 화면 왼쪽은 일반 요소 수익이고요. 오른쪽은 GIF 요소 수익입니다. 옆에 날짜 보시면은 거의 같은 기간 안에 판매된 내역을 비교한 거고요. 지금 며칠 전이었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요소 수익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개당 막 3원에서 5원 정도고요. 옆에 이제 GIF를 보시면은 수익 개당 50원에서 100원대까지로 훨씬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GIF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큰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의 생각은 같은 소재를 작업하더라도 일반 요소만 등록하는 것보다 이제 GIF까지 함께 제작해서 등록하면 수익을 보조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GIF를 이제 별도 작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 요소를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GIF를 만들면서 그 안에서 장면을 뽑아내서 같이 요소로 제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일석이조의 작업. 아까 앞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요 우산 그림으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첫 번째 여기 움직이는 우산은 GIF 요소예요. 제가 요거를 작업했을 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총 5장에서 6장 정도 그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요소 1, 요소 2, 요소 3은 이 움직이는 GIF를 만들기 위해 그렸던 그 5개, 6개 중에 3가지를 고른 정지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에서 제출할 때 GIF 요거 하나만 내는 게 아니라 GIF 요소 1개, 그리고 그 안에서 장면 몇 개, 이렇게 요거 우선은 3개.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방식의 장점은 이제 이미 그린 그림을 버리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처음부터 GIF만 생각하기보다는 각각의 프레임도 독립적인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구성하면 작업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엄마 컴퓨터 잘하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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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분명히, 죄송해요. 주부 1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요. 네. TV를 틀어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이에요. 요거 인스타 브랜딩.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GP 크리에이터를, 여기 GP 사이트를 통해서, 네, 그, 뭐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 스티커를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거기에 크리에이터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입한 계정이, GP에 가입한 계정이 크리에이터로 승인 받으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내가 만든 스티커를 검색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한 스티커는 이제 내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그림이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작품 홍보나 이제 작가님만의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신만의 그 캐릭터 특징이 있고 그림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GIF 스티커를 활용해서 스토리에 자신의 그림을 반복적으로 노출할 수 있으면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되도록 그런 부분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동영상으로 이제 제가 크리에이터 승인되고 나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작성 시 이제 스티커 활용할 때 거기서 저는 이제 제 거에 해시태그를 루시 그림이라고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면 제 그림이 딱 나오게끔 그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상으로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예요. 짧지만. 그래서 스토리에
제 거 루시 그림 태그를 달면은 이렇게 제 그림이 쫙 한 번에 나오게끔 이렇게 태그를 남겨서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스토리에 계속 내 그림을 노출시킨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내 그림에 대한 그 인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GIF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렇게 인스타 브랜딩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제가 후기도 한번 넣어봤어요. 제가 챌린지 운영할 때 참여하신 작가님들이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뭐 GIF 작업이 어렵거나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지만 직접 만들어 본 뒤에는 이제 생각보다 재밌고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재미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수익도 발생했다는 후기도 좀 꽤 있었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이런 후기 사례를 통해서 작가님도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후기를 같이 넣어봤어요. 네. 자, 이제부터 제가 GIF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제 GIF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요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IF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빠르게 이어서 보여주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이 세 장의 그림이 1번, 2번, 3번 순으로 연속적으로 재생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새 그림 세 장이 있잖아요.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에서 새의 날개와 다리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요거를 1번, 2번, 3번 순서로 빠르게 재생하면은 이제 정지된 그림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요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학생 때. 맞아요. 몽채니 작가님 아주 잘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학생 때 그 책 끝에다가 우리 막 졸라맨이나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 개 또 넘기고 그리고 구석진 데다 넘기고 거리고 이렇게 책 촤르르르르르 넘기면은 그 그림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해보셨군요. 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앞에 그림을 연달아서 이제 배치하면은 요렇게 최종 GIF 파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유, 시제니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자꾸 끊길까봐 저는 그게 그래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자, GIF 작업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을 만들고, 세 번째는 이제 저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단계인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 보겠는데요. 사실 양해를 구하자면은, 네, 일러스트로 그린 거 맞아요. 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려요. 저는. 그게 편해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과정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리지 않고 이제 무료. 왜냐면은 작가님들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조금 가격이 있으니까 허들이 좀 높잖아요. 초보 작가님들은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모두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이번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비스 페인터로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제가 미리 촬영을 했어요. 요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까 봐. 그래서 한 요거는 2분 정도 돼요. 그래서 2분 정도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이랑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장면을 추가하는 과정을 참고해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그럼요. 프로크리에이터도 당연히 됩니다. 그림 무엇이든 툴은 정말 아무거나 다 그림판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 영상을 다 보시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직접 요거는 라이브로 포토피아로 GIF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제가 사과를 그렸고요. 이제 사과가 조금씩 먹어지는 그런 모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보실게요.
네, 여기 장면을 추가하는 과정이에요. 한번 잘 보세요.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림으로 네, 이렇게 응용을 해서 활용합니다. 캔버스에 이제 크기를 맞추려고 크기를 키웠어요. 네, 여기까지예요. 이제 제가 바로 이제 포토피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요것은 라이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저는 여기 새 프로젝트 요거 누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이제 이름 설정해 줘야겠죠. 사과를 해주고 요 사이즈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제시한 게 최소 가로 세로 똑같이 700에서 192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1000으로 해요. 10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DPI는 그대로 72 그대로 놔주고 배경은 PNG니까 뒤에 배경이 없어야 되니까 투명한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RGB 네 확인하고 생성을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넣어야겠죠? 네. 몽채니 작가님 대단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자, 여기서 그림을 할 때 열기로 누르면은 그림이 5장을 불러와야 되는데 다 따로따로 파일 이게 한꺼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파일하고 여기 열기 및 배치 이렇게 하면 여기 쪼르륵 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불러올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캔버스 안에 그림이 쪼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사과 1, 사과 2라고 미리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야지 이제 순서 할 때 좀 헷갈리지 않고 잘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쉽게 번호를 붙여서 순서대로 바꿨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으니 요거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토피아에서는 그 순서가 맨 밑에 있는 그림부터가 첫 번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과 1이 지금 맨 위에 있으니까 맨 밑으로 해주고 그 위로 착착착 쌓아볼게요. 순서대로. 네, 요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1, 2, 3, 4, 5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이제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거절당하기가 매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딱 맞게 하는 크롭이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는 거는 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은 뭐 요거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뭐 아이패드나 핸드폰으로 할 때는 요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은 요게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그리고 재단 그리고 요거 투명한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투명한 체크하면은 따란 이렇게 딱 맞게 자동으로 깔끔하게 그림에 맞게 잘라지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저는 한 번 더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요. 혹시나 700 밑으로 떨어졌나 이렇게 크기로 가서 700 이상이면은 오케이 좋아 이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서 여기 상단 메뉴에서 레이어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옆에 메이크 프레임즈를 누르면 지금 여기 레이어에 언더바 A 언더바 여기 보이시죠? 요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생겨야지 GIF 그 애니메이션이 잘 적용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잘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옆에 파일에 내보내기 형식 여기 GIF 요거를 눌러 주시면 자 요렇게 나와요. 막 움직이죠. 정신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속도 조절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난리 났어요.
그래서 여기 요런 거는 다 이제 뭐지?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속도가 이제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요걸로 여기 스피드 요걸로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 수치 넣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일단 50으로 해볼게요. 사과 그림 여기 GIF 만든 거 여기 있고요. 사과 1, 2, 3, 4, 5 요렇게 있잖아요. 요 한 폴더로 이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만약에 낸다 하면은 요거 하나만 낼까요? 여러분? 다 내셔도 돼요. 맞아요. 다 내셔도 돼요. 왜냐면 모양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다 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세 개만 선택해서 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맞아요. 색깔도 바꾸거나 좀 다르게 해서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시작도 전에 벌써 떨리네요. 자,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저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부 2를 맡고 있는 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림도 그리고 스톡 작가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디만사에서 이제 디지털 캘리그라피 챌린지의 파트너 그리고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이제 육아도 하면서 이제 저만의 작업 공간 사진으로 작게 넣었는데 좀 지저분하죠. 네, 제 작업 공간에서 이제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다양한 소품들 제작을 하면서 아이디어스랑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디자인이나 서예를 전공한 이런 비전공자거든요. 서예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전공자인데 그냥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게 좋다 보니까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던 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취미로서 활동도 하지만 이제 수익을 내는 일도 하고 있어요. 키보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를 활용해서 주로 뭐 명암이나 간판, 시안, 현수막 이런 의뢰 작업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종이나 펜 종이에다가 인제 펜으로 직접 글씨도 쓰고 이제 그걸 가지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옮겨서 다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작업 과정이 인제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쪼끔만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없을까?' 하고 찾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패드를 인제 펜슬을 활용하는 이제 디지털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됐어요. 음. 네, 지금도 종이에다가 인제 직접 쓰는 캘리그라피 작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 오래 앉아 가지고 작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인제 패드나 펜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인제 여기저기 어디서든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제 단순히 작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스톡 사이트 업로드한다든지 굿즈 제작을 한다든지 뭐 디지털 파일 판매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디지털 캘리그라피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되게 떨리네요. 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캘리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정이나 편집이 자유롭다는 것 같아요. 또 패드랑 펜슬을 갖고 있으면 인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게 또 가능하고 또 이렇게 뭐 다양하게 브러쉬나 텍스처 느낌을 내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또 PNG나 JPG, PSD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인제 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인쇄나 다양한 굿즈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음. 네. 직접 펜으로 인제 종이 작업하는 이런 캘리그라피가 분명 멋진 작업이긴 한데 이제 이런 디지털 캘리 장점들 때문에
좀 아무래도 다소 처음 이제 캘리를 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쉽고 부담이 좀 덜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제 제가 디지털 캘리 작업하면서 인제 저는 "이렇게 작업해요." 하고 뭐 간단하게 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여드리기보다는 요렇게 속도를 쪼끔 빨리 해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하는 정도만 담았고요. 네, 보통 이제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활용을 주로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처럼 이비스 페인트라는 무료 앱을 사용해서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일단 눌러보면 네, 종이에 직접 쓰고 할 때는 이제 제 작업 공간에 딱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육아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다 보면 한 곳에 쭉 앉아 가지고 작업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패드나 뭐 펜 챙겨 가지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면서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가면서 패드만 들고 작업을 해요. 브러쉬는 이제 이비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브러쉬들이 많잖아요. 프로크리에이트도 그렇고 무료 브러쉬들도 사용하고 저는 제가 커스텀해서 제 입맛에 맞게 제가 사용할 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제 작업을 하면 이제 이거는 크라우드픽 하는 스톡 사이트에 업로드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작은 거 그냥 짧은 문구들은 인제 크롭에 신경을 써야겠죠. 크롭 작업을 많이 해 가지고 미니 캔버스나 툴D 요런 데 요소로 업로드해서 활용을 하기도 해요. 요렇게 하고 있고 네. 디지털 캘리그라피 활용해서 인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화 내용들 중에서 간단하게 인제 몇 가지만 좀 챙겼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네, 실제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기준으로 해서만 이제 준비를 해 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인제 먼저 첫 번째 디지털 파일 판매라고 해서 인제 요런 거는 이제 고객분들이 요청 주시는 문구로 인제 작업을 하고 이제 디지털 파일 그러니까 뭐 PNG나 JPG 파일들로 전달을 해 주고 있어요. 고렇게 해서 아이디어스에서 디지털 캘리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좀 더 인제 해서 라인 드로잉 액자 작업을 할 때 이제 저는 캘리그라피를 더해서 요렇게 좀 더 특별화시켜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보시면 요건 제 지금 판매 사이트거든요. 얘는 요렇게 작업했던 것들을 인제 올려뒀는데 요런 식으로 디지털 캘리는 요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라인 드로잉을 이렇게 보통 그림 그리고 한 거에다가 이제 원하는 문구를 더해서 작업을 하고 출력 작업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요런 게 있고 인제 또 두 번째는 오지큐 스티커 할 수 있는데 이제 오지큐 스티커 중에서도 손글씨 스티커 제작이 가능해요. 근데 인제 글씨에다가 가볍게 큰 그림이 없어도 간단하게 꾸밈만 더해도 이렇게 스티커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림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글씨로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제가 작업했던 스티커들이고요.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손글씨로 인제 보면 다양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막 그림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글씨만으로도 충분히 스티커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엽서 봉투라고 해 놓았는데 이제 뭐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디지털 캘리로 작업을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인쇄를 해 가지고 인제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잘 같은 문구를 여러 장 작업을 해야 될 경우나 아니면 뭐 사진이나 이제 되게 멋진 그림 위에 글씨를 입힐 때 이럴 때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랑 인제 실물 굿즈들이라고 해서 적어 봤는데 인제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 뭐 티 코스터나 인제 컵, 파우치 가방 이런
꼭 그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글씨만 활용해서도 다양한 굿즈를 만들고 판매하실 수 있어요. 액자나 봉투는 어디야? 액자나 봉투, 액자 보통은 직접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봉투나 이런 거는 이제 굿즈 사이트를 통해서 맡기고 있어요. 이런 거 하고, 네. 자, 이제 이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이제 앞서 이제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스톡 사이트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오늘 그림 파킹 통장 이야기에 가장 맞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크라우드픽에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사진처럼 미리 캔버스나 툴리에 이제 요소를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 루시 작가님이 하셨던 이제 움직이는 그림, GIF 파일 만들듯이 이제 글씨도 이렇게 움직이는 글씨로 만들어 가지고 GIF로 하셔서 이제 요소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또 인제 이런 요소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 다음번에 뵐 이제 그린제이 작가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글씨로 만든 요소들로 템플릿 작업을 할 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톡 이미지로 활용할 때는 이제 하나의 캘리그라피 작업물 만들어서 인제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요렇게 했고 그다음에 인제 저는 이렇게 디지털 캘리그라피 하면 이제 단순히 글씨만 쓰는 거가 아니고 이제 스톡이라든지 스톡에 인제 올리는 거나 뭐 굿즈 작업을 한다든지 디지털 파일 판매를 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글씨를 잘 쓰시려면 뭐 예쁘게 쓰려면 꾸준히 사실 연습하는 것도 필요는 한데 네 꼭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화려하게 막 그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내 글씨를 활용해서 인제 다양한 작품이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요렇게 간단하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진 것 같네요. 그러면 가볍게 하고 인제 저는 공유를 끝내고 우리 그린데이 작가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작가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린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요소 제작을 시작해서 템플릿 작업까지 확장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님들한테 내 그림을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오늘 웨비나 듣고 계신 작가님들은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시거나 또 캘리그라피를 쓰시거나 또 움직이는 GIF를 만드는 작가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 역시 작가님들과 비슷한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스톡 작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3년 차 스톡 작가 활동을 하게 접어들었고요, 벌써. 저를 처음 보는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좀 하고 있는 일들이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이미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색채학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색채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색이라는 게 단순히 예쁘고 다양한 것을 넘어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론화되어 있다는 거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워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벌써 13년 차 웹디자인, 편집 디자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회사 생활을 쭉 거쳐서 지금은 디자인 외주를 받으면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톡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디자인 자체는 좀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퍼스널 컬러 교구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공을 색치학으로 했다 보니까 이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는 브랜드에서 진단 교구를 개발하고 만드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 색채, 디자인 이런 게 모두 다 연결된 일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스톡 작가 활동을 함께 하면서 디만사에서 템플릿 관련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템플릿을 같이 작가님들과 만들고 또 템플릿 만드는 방법을 나누고 이 템플릿으로 여러 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디만사 작가님들과 함께 꾸준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템플릿 작업을 생각하고 스톡 작가를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요소를 만드는 게 재미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정말 단순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로 수익도 생길 수 있다고 이런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템플릿은 전혀 생각을 못 했고요. 요소 제작에 더 관심이 많았고 하루에 요소를 몇백 개씩 그리기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요소들을 만들었어요. 캐릭터도 그리고 요소도 만들고 다양한 주제로 요소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봐도 참 열심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또 다른 주제로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디만사에서 받았던 수료증들인데요. 제가 2023년에 디만사를 처음 알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챌린지에 참여도 하고 있는데요. 그림 그리는 게 참 즐겁고 재미있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그려서 올리는 만큼 성과는 쉽게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스톡 분야를 하면 할수록 이 콘텐츠가 누적이 돼야 되고 또 노출이 돼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누적이 돼야 비로소 좀 의미 있는 수익이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다음은 뭘 하지? 이 그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그림 요소만으로는 수익이나 성장 면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요. 물론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소 없이는 템플릿도 없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요소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이 요소를 어떻게 많이 쓰이게 할까를 고민을 했고 그때 마침 디만사에서 미리 캔버스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미리 캔버스 템플릿 챌린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템플릿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톡 플랫폼에서 요소는 재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꽃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걸 누군가 가져다가 활용을 해야 비로소 결과물로 되고 수익화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제 템플릿에 넣어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캐릭터라고 해도 같은 요소라고 해도 이것을 템플릿으로 만들면 배너가 되기도 하고 카드뉴스가 되기도 하고 포스터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라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활용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그림 그리는 행위 못지않게 이 내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잘 활용해서 쓰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템플릿을 만들면서는 스톡 작업을 할 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을까? 나의 그림체는 뭘까? 저 작가님은 저렇게 귀엽게 잘 그리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내 그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좀 생각이 전환되게 돼요. 저는 이 템플릿이 내 그림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여기 디마사에 계신 작가님들은 너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꽃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꽃들이 모인 꽃다발이 되고 이 꽃 한 송이가 또 휴대폰 배경 화면이라는 템플릿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림이 여러 개의 상품이 되도록 베리에이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같은 그림을 그려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기회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툴디에서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을 짧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보통 저는 기획안을 작성을 해요.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오래 해왔지만 이 기획안을 작성하는 게 익숙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획안을 받아서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부분부터가 좀 어렵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이제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디만사에서 작가님들과 템플릿 챌린지도 하고 이제 제가 되게 집중해서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 보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도 거쳤거든요. 그때 이제 저만의 또 기획안을 뽑는 그런 프롬프트도 좀 정착을 시켜서 만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보통 기획안을 작성 이렇게 하고 주제, 또 사용자, 어떤 정보가 들어갈지 정리가 되면은 텍스트를 먼저 이렇게 넣어요. 텍스트를 먼저 넣어서 구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주제에 맞는 요소, 캘리그라피면 캘리그라피, 뭐 사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서치를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는 폰트도 선택을 해주고요. 또 컬러도 선정을 해서 하나의 템플릿을 완성합니다. 이게 템플릿이라는 게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라이브로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템플릿을 만드는 것보다 기획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소 그리기, 또 움직이는 요소 그리기, 또 캘리그라피 요소 그리기, 이 템플릿을 완성하기,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운영하는 챌린지에서는 제가 직접 이렇게 흰 백지에서부터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을 녹화해서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번개 모임이 있죠. 저희 멤버십에는 번개 모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시즌에는 다 같이 모여서 템플릿을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조금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주제에 맞는 요소들을 선정해주고 계속 정렬 맞춰주고 컬러도 선정해주고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강조도 해주고요. 매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수익화가 되기까지 작가님들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장기전 레이스를 우리는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에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도 꾸준히 하루에 하나라도 정말 뭔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3년째 디만사 안에서 챌린저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이 템플릿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나서는 또 제가 제안을 드려서 템플릿 챌린지를 열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만들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요소만
요소만 나열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요소만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제에 맞는 요소를 그리긴 했는데 이거를 템플릿으로 발전시키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식으로 모음집 형태로 그 요소에 맞는 모음집 형태로 모아서 아카이빙해서 썸네일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소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를 내 그림을 템플릿에 써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는 템플릿 작업을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페이지에는 템플릿만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나 사용자분들은 아, 이거는 홍보할 때 쓰면 좋겠구나, 이거는 이벤트 할 때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실제로 활용해서 외주 문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스톡 작가로서 딱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큰 저의 하나의 무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늘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하는데요. 저한테 이 템플릿이 매우 중요한 그 기점이 돼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템플릿을 열심히 해서 확장된 일이 뭐가 있냐 돌아보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외주에서도 도움이 됐고요. 제가 그전에는 뭐 어도비 프로그램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해서 디자인 외주 작업을 했다면 제가 스톡 작가로 미리 캔버스나 툴디나 캔바 요 에디터를 이미 사용을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단한 것들은 굳이 어도비를 켜지 않아도 엄청난 뭔가 고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웬만한 퀄리티, 좋은 퀄리티는 이미 에디터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디자인 외주에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플랫폼은 그냥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는 정도로만 저도 좀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써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거를 디자인 외주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잘 배운, 잘 익혀둔 에디터를 활용해서 강사라는 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제가 디만사에서 템플릿 작업을 열심히 해두고 그걸 포트폴리오화해서 캔바 크리에이터로도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또 앰버서더로도 활동하면서 저의 세계가 되게 확장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음 스텝을 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요소만으로 수익을 내는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는 작가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늘 다음 스텝을 고민하면서 지금의 작업을 어떻게 더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이지만 이 스톡 템플릿의 가능성을 되게 뒤늦게 발견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작가님들은 디만사에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고 또 디만사 정모, 뭐 미니 소모임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임하셔가지고 작가님들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많이 들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디만사 뭐 정모다, 소모임이다 하면은 용인, 부산 뭐 가리지 않고 다 달려갔고요. 그랬던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게 디만사에서 요소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템플릿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 템플릿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스톡 작가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담아낼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이제 작가님들과 더 오래오래 활동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저는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마이크 이슈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다부디님께 넘기겠습니다.